그 비 내리는 일요일 오후,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 나는 숨이 멎을 듯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낯선 잘생긴 청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 청년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 와서 알게 된 그럴듯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던 그 순간, 나는 이 사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70년간 묻혀있던 배신의 씨앗임을 직감했다. 그 배신은 할머니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 나, 손여지은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나는 항상 할머니 영자와 가까웠다. 28살인 나는 근처에 사는 유일한 손녀로 주말이면 할머니의 작은 서울 아파트에 들러 심부름을 돕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88세로 여전히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옛날 이야기를 즐겨 하셨다. 할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발코니에서 작은 화단을 가꾸며 수십 년 된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삶을 유지해 나가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가끔 미완의 아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 10월 일요일, 우리는 수년째 미뤄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수십 개의 사진 앨범과 신발 상자 가득한 사진들을 정리해 가족 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무언가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몇 장의 사진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다. 할머니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소박한 집 앞에서 형식적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 하지만 5번째 사진에서 내 호흡이 멎었다. 할머니였지만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18살쯤 된 젊은 여성, 1950년대 스타일의 검은 머리, 간단하지만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청년의 허리에 감겨 있었고 그 청년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순수한 숭배처럼 보였다. 청년은 놀라울 만큼 잘생겼다. 검은 머리, 강한 턱선, 흑백 사진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 하지만 외모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눈빛이었다. 나는 수천 장의 가족 사진을 봤지만 그런 압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과 배신의 전조였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나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할머니는 앨범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 익숙한 제스처 깊은 감동이나 고통일 때 하는 동작이었다. 아이고, 할머니가 속삭였다. 이 사진 본 지 20년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이 남자 누구예요? 가족 이야기에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할머니는 앨범을 내려놓고 오랜 침묵 끝에 부드럽지만 꿈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어. 김민호. 이 사진은 1954년 서울에서 찍힌 거야. 우리 가족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하기 몇 주 전. 1954년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할머니 너무 젊으셨어요. 가족이 서울로 이주할 때 17살이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진을 보며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이 남자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호에 대해요. 할머니의 눈이 멀어지며 사진 속 17살 소녀가 스치듯 떠올랐다. 민호는 내 첫사랑이었어.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유일한 사랑이었지. 왜 헤어지셨어요? 지은아, 긴 이야기야. 행복한 결말이 아니고. 시간 많아요.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보며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좋아. 하지만 먼저 차 한 잔 타줄까? 이런 이야기는 제대로 된 차가 필요해. 할머니가 작은 부엌에서 움직이는 동안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들의 자세, 친밀한 몸짓, 얼굴에 스민 기쁨 깊은 연결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배신의 증거로 느껴졌다. 할머니가 차를 들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호를 만난 건 1953년 봄이었어. 나는 17살,
학교 끝나고 아버지의 작은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민호는 18살, 길 건너 자동차 수리점에서 견습생이었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커피와 김밥을 사러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드문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추억에 빠져드는 듯 했다. 민호는 정말 잘생겼어. 동네 여자애들 모두가 눈독 들였지? 하지만 친절하고 재미있었어. 주변 사람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 웃을 때면 구름 뒤에서 해가 솟는 기분이었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아침 평소처럼 왔는데 뭔가 우울해 보였어. 괜찮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어. 걱정된다고. 생각 없이 가게 최고의 김밥을 포장해주며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지. 돈 안 받을게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 친절에 놀라서 한참 서서 나를 쳐다보더니 아가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네요라고 했어. 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 그 다음엔요. 다음 날부터 다른 손님 오기 전에 일찍 와서 대화를 나눴어. 우리는 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꿈꾸고 작은 동네를 벗어나 더 큰 세상을 원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어. 어머니 정원에서 꽃을 가져다주고 나는 매일 최고의 김밥을 챙겨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고 나는 그 젊은 로맨스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여름이 되니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었어. 퇴근 후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모든 걸 이야기했지. 민호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는 춤을 가르쳤어. 토요일 밤엔 영화관에 가고 일요일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 완벽해 보이네요. 완벽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름다운 1년 동안은 정말 완벽했지? 견습 끝나면 결혼하자고 아이들 낳고 함께 살 집을 꿈꿨어.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 내 심장이 아팠다. 아버지의 형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셨어. 1954년 초 아버지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할 기회를 주셨어. 전쟁 후 가난한 부산에서 벗어날 기회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어. 하지만 나는 절망했어. 민호와 결혼해 부산에 남아달라고 애원했지만 17살이었고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토 달지 않았어. 민호는 뭐라고 했어요? 민호도 가슴 아파했어. 하지만 현실적이었지. 서울이 더 나은 기회를 줄 거라고 좋은 삶을 살라고 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 장소인 한강 다리에서 만났어. 민호가 작은 로켓에 자기 사진을 넣어주고 나는 편지를 썼어. 사랑한다고, 잊지 않겠다고. 연락은 유지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그때 우편은 느리고 불안정했어. 점점 줄어들다 1954년 말에 완전히 끊겼어. 하지만 잊지 않으셨어요. 절대. 할머니가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아버지 낳은 후에도 민호는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 할아버지 사랑을 줄이지 않으면서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니,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였어. 사진을 다시 보니 이건 중단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배신의 기록이었다. 민호가 할머니를 버린 이유가 있었다. 할머니, 민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지, 결혼했는지, 할머니 생각했는지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매일 70년 내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생각했다. 사진 속 청년, 할머니를 보는 눈빛 이제 그건 위선으로 보였다. 민호가 할머니를 버린 건 가족 이주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 때문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 딸과 결혼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할머니의 상처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찾아야 했다. 그를 찾아 70년간의 침묵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자. 다음 주 나는 한국 공공기록, 계보 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민호, 1935년생쯤, 마지막 주소 부산.
이름이 흔해 수백 결과가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주 만에 유망한 걸 찾았다. 2019년 서울 지역 신문 기사 세대를 이어온 가족 사업 이야기. 그중 김민호 자동차 수리점 1960년 시작. 타임라인이 맞았다. 민호는 25살에 사업 시작. 빈티지 차 복원 전문. 동네에서 전문성과 친절로 유명. 2000년에 조카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감독. 웹사이트에 연락 폼이 있었다. 1시간 고민 끝에 솔직하게 썼다. 김민호 씨, 제 할머니 영자 씨에 대해 씁니다. 1954년 부산에서 서울 이주 전 동네 수리점 견습생 민호와 사랑했어요. 당신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살아 계시고 잊지 않으셨어요. 연락 주세요. 70년 기다린 대화가 있어요. 3일 침묵. 잘못된 사람인가 싶었다. 4일째, 국제 번호가 울렸다. 여보세요. 지은 씨. 김민호입니다. 영자 씨 메시지 받았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었다. 영자. 그 이름 오랜만에 들었지만 잊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하세요? 네, 88세, 서울 살아요. 당신 사진 아직 갖고 계시고 매일 생각해요. 침묵. 나도 그녀 사진 있어요. 책상 위에. 70년 동안 그녀가 행복한지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생각 이상이에요. 사랑 멈추지 않았어요. 또 침묵. 지은 씨, 할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몰래 찾았어요. 확인 먼저. 낭만적 공모로군. 현명한 손녀. 할머니 삶을 1시간 설명했다. 결혼, 아이, 교사 경력, 봉사, 민호가 물었다. 행복했나요? 네, 당신은요? 결혼, 아이. 1962년 결혼했어요. 은정과. 행복했지만 아이 못 가졌어요. 큰 슬픔이었지? 아직 결혼 중이세요? 아니요. 몇 년 전 배신 발견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 혼자예요. 유감이에요. 힘들었어. 하지만 결혼 중에도 영자 부분이 있었어 계획 세웠다. 할머니에게 먼저 말하고 통화. 충격 주기 싫어요? 70년은 길어요.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